오늘은 개인의 힘으로 버티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개인의 힘이 강해지고 있는 우리 증시의 수급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기 전에 먼저 오늘 우리 시장 흐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오늘 우리 시장 코스피는 0.35% 하락 마감했고 코스닥은 반면 0.26% 상승 마감해줬습니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이렇게 엇갈린 행보를 보여줬는데 그 이유부터 좀 짚어볼게요. 일단은 아직까지 개인의 힘이 세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도 코스닥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개인 투자자들의 참여율이 훨씬 더 높은 그런 상황이고요. 네. 오늘 매도한 부분을 보면은요, 실제적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그 양쪽, 그러니까 코스피 시장도 매도를 하고 코스닥 시장도 매도를 했던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렇지만은 실질적으로 매수가 들어오는 쪽에서 쳐다봤을 때는요, 좀 더 가벼운 종목 그리고 현재 이슈가 많은 그런 시장에서 등락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좀 테마적으로 움직이거나 아니면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밀어 올릴 수 있는 종목은 좀 가벼운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즉 시장 자체적인 부분에서는 숨고르기 국면에 들어와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 숨고르기에 대한 국면이 좀 더 이어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 자체선 좀 숨고르기를 이어가고 있다. 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듯이 오늘장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 흐름 보여줄 때 개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2,900억 원 넘게 또 코스닥 시장에서는 1,400억 원 넘게 사들였습니다. 이렇게 개인이 좀 떠받치는 국내 증시 수급 공방은 언제까지 좀 이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 건가요? 아직까지는 지금 수급이 더 들어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네. 네, 사실 그 외국인들은 아직까지 매수를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기관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실질적으로 기관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나눠 보면은 연기금이나 국가기관, 지자체 이쪽에서는 좀 많이 들어온 거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공매도를 많이 했었던 주체였었던 금융투자 쪽이나 아니면은 그 매도를 많이 했었던 이쪽의 그 펀드들 이런 쪽에서는 아직까지 매수를 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매도에 대한 잔고가 많이 남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주가가 많이 올라온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매수하기에는 약간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결과적으로는 수급적인 부분에서 많이 올라온 쪽에 해지적인 측면이 굉장히 강하게 어필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선물을 매수를 하면서 현물을 매도를 하는 해지 차원도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쳐다봤을 때에는 추가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의 그 자금들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어제 이렇게 보니까요. 네. 그 TV에서 부동산 대책에 대한 부분을 발표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뉴스가 떠들썩했죠. 그렇죠. 그러면 부동산 쪽에 자금이 들어가기 힘들다라고 한다면 실제의 자산 관련돼 있는 시장, 투자 시장에서는요, 주식 시장이 대안으로 떠오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리고 주가는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것이다라고 예측하는 쪽도 많이 있는 그런 상황이고,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부분만 좀 안정화되는 그런 상황이 나오고, 그다음에 그 2분기에 대한 실적이 조금 좋다라는 그 뉘앙스만 어필이 된다면 고객 예탁감은 더 늘을 것 같아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요, 네. 고객 예탁금이 46조 정도 돼요. 그러니까 48조에서 46조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여건인데 이 부분은 굉장히 큰 거예요. 2월 중순만 해도 30조 정도 되었었던 것이 지금 48조까지 올라왔다면 거의 50% 이상 그 예탁금이 늘어난 거거든요. 예탁금이 50% 늘어났는데 주가 지수에 대한 부분을 계산을 해보면 아직은 좀 낮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애널리스트들은요, 이런 보고서를 많이 내요. 현재 시장이 시장 PER로 계산을 해보면 12배 정도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시장 PER이 12배 정도 됐을 때의 이전 상황을 이렇게 비교하면 현재의 상황은 주가에 대한 부분이 좀 올라와 있는 상황이다. 즉 고평가돼 있다라고 예측도 하긴 하거든요. 그렇지만 현재의 상황에서 이전 상황하고 비교를 할 때에는 고객 예탁금이나 아니면은 현재 자금적 유동성에 관련돼 있는 부분이 약간 빠져 있는 거겠죠. 그래서 유동성 측면을 감안한다라고 한다면 시장 PER은 12배가 아니라 14배까지의 그 메리트를 줘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은 앞으로 더 주가가 올라올 수 있는 여건은 분명히 있겠죠. 이런 부분들이 아마도 개인 투자자들, 특히 이제 동학개미라는 이렇게 칭호를 가지면서 스마트하게 움직이는 개인 투자자들이 많은데요. 이런 쪽에서
아주 전략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삼성전자를 외국인이나 기관이 팔면은 개인 투자자들이 열심히 삽니다. 그렇죠. 그리고 의외로 또 삼성전자를 외국인과 기관이 사들어오면 개인 투자자들이 또 열심히 팔아줘요. 그러니까 중화가 되는 그런 여건에 트레이딩 부분이 만들어진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시중 자금을 이끌어가는 쪽, 즉 들어오는 유동성에 의해서 밀어올리는 쪽은 개인 투자자의 힘이 훨씬 더 크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외국인 투자가 덜 들어왔습니다. 덜 들어왔어요. 더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요건이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그 부분만 추적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뭐 더 올라올 우리 증시가 더 올라올 여력이 있다 이렇게 좀 전망을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아까도 방금 말씀하셨듯이 뭐 들어올 땐 말 땐 외국인들 지금 들어와주지 않고 있습니다. 언제쯤 좀 온전히 들어올 거라고 예상을 하시나요? 지금 환율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외국인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에요. 네. 북한 리스크가 분명히 있는 상황에 환율이 요동이 쳤던 거는 맞습니다. 근데 오늘 환율을 보면은요, 5.9원이 내렸어요. 그러니까 원화가 강세를 보인다라고 볼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원화가 강세를 보이는 측면에서 외국인들은 한국물을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지는데요. 오늘도 팔았죠. 외국인들이 파는 부분은 프로그램 매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경향이 훨씬 더 높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요,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많이 사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서 현물 시장을 파는데 왜 이런 형태가 나오냐 하면 선물 시장의 그러니까 그 코스피 선물 시장의 주가와 그다음에 코스피 200 지수, 즉 주가 지수와의 이 괴리율의 차이, 이걸 베이시스라고 그러는데요. 지금은 선물이 훨씬 더 낮아요. 그러니까 미래의 주가가 훨씬 낮게 형성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의 주가는 미래에 대한 부분을 반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주가가 떨어질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프로그램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현물의 매도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지금 매도가 나오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도 알게 모르게 외국인들이 선물을 굉장히 많이 사거든요. 그렇다면은 선물 지수와 현물 지수가 뒤집어져 있는 이 상태, 즉 백어데이션 상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백어데이션 상태가 컨탱커 상태로 바뀌는 상황이 된다면 아마 외국인들이 조금씩 더 들어올 겁니다. 근데 오늘 베이시스에 대한 차이를 이렇게 보니까 몇 포인트가 차이가 안 나요, 이제는. 예전에는 뭐 엊그제 같은 경우에는 한 3포인트 정도의 베이시스 차이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1포인트 대역으로 들어왔으니까 이 부분이 정상화 된다라고 한다면 외국인들의 매수세는 그때부터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환율에 대한 영향도 분명히 있지만 이 부분에, 그러니까 베이시스 차이에 대한 부분도 있는 상황이니까 두 쪽을 같이 놓고 본다면 정확하게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그 시점을 찾아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또 궁금한 게 대표님, 방금도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북한 리스크를 또 빼놓을 수가 없어요, 사실. 그런데 이 북한 리스크 때문에 우리 증시의 좀 수급의 어떤 흐름, 영향 뭐 좀 바뀔 수 있을까요? 어떻게 좀 전망하시나요? 네, 사실 그 북한에 관련돼 있는 부분을 볼 때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도 바뀌는 부분이 있었고 예전에도 이렇게 되돌려서 돌이켜가는 그런 상황이 많이 일어났었던 상황이에요. 좋을 때는 서로가 손잡고 환호를 하다가 안 좋을 때는 싹 등을 돌리는 게 또 북한의 하나의 뭐 전술 전략이다라고까지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지금은 좀 더 과격화되어 있는 그런 부분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실질적으로 이 고리를 풀기 위해서는 뭐 햇볕 정책으로만 다 되는 그런 상황은 아닐 거예요. 그래서 당근과 채찍을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현재 상황에서 뭐 정부 측의 입장을 좀 더 봐야 되는 거지만 계속적으로 강경한 발언이 서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에서 이 여건, 이제 북한에 대한 리스크에 대한 부분이 금방 없어질 것이다라고 예측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당분간 시장에 영향을 줄 것이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 영향을 주는 부분이 현재 주가 지수 대역이 많이 올라온 부분하고 겹쳐집니다. 주가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의해서 내렸고, 내린 부분이 자율 반등과 장중 조정을 거쳐서 현재의 지수 대역으로 올라왔거든요. 현재의 지수 대역으로 올라온 이 부분이 아까 애널리스트들이 얘기한 시장 PER하고 비교를 했을 때 적정 부분 올라오는 것은 맞습니다. 유동성에 의해서 더 올라올 수 있는 여건은 분명히 있지만, 그렇다면 현재의 가격 대역에서는 추가적으로 상승하기 위한 숨고르기 구간과 조정에 대한 부분이 만들어져 있고 진행을 해가야 되는 그런 찰나에 북한에 대한 리스크가 좀 더 들어온 거죠. 그렇다면 실제의 그 조정 기간은
좀 더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단기간에 움직이는 그런 부분보다는 좀 더 길어질 가능성은 있고 주가에 대한 여건에서는 예전처럼 급락을 하거나 급등을 하는 이런 부분이 아니라 유동성에 의해서 받쳐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장중의 등락은 굉장히 클 수 있겠지만요. 종가 무렵의 주가는 항상 일정하게 어느 정도 적정한 포지션을 두면서 횡보를 할 수 있는 가격 조정이 아닌 기간 조정으로서의 북한 리스크가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계속적으로 주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방산주도 좀 봐야 되는 거고요. 방산주. 또 개성 관련돼 있는 부분도 다시 또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또 집중을 해야 봐야 되는 그런 여건이니까 조금 셈법이 복잡해졌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